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주말에 태풍은 크게 아주 우려했던 것만큼은 피해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죠. 또 주말에 유로죠. 그리스 문제 계속해서 발목 잡고 물고 늘어졌는데 주말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해결됐다는 얘기 나온 건 아닌데요. 속보기상 하나 제가 바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나왔더라고요. 타협에 어떤 도출을 했다라는 것이 AFP죠. 그 트위터에 좀 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증시 장중에 시작하면서는 눈치에 엄청 보다가 장중에 좀 그 힘이 먼저 전해졌는지 외국인들 선물 매수의 힘이 좀 올라오는 흐름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시간이 1시 4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2055포인트 양봉의 모습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 1% 넘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네, 이 월요일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매스럽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전일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한 6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190개니까 오늘 장세의 하루 흐름은 일단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요, 아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눈치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치냐라고 보신다면, 분명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우리 자신 있어라고 하고 있죠. 경제에 따른 그 지표에 따른 자신감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실적 시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경제 지표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계속 그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고찰, 좀 고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삼성전자 2분기에 대한 잠정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딱 부러지게 손에 잡히는 어떤 추론이 유추가 된다면 하반기에 대한 전략 명확하죠. 근데 지금 그 고찰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지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최근에 그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날이 나오면 뜨는 것들은 그동안 얘기했던 주도주들 있죠. 건반제와. 오늘은 건자재가 막 빵빵하게 또 뜹니다. 철근 가격을 한번 읊어드린 적 있죠. 그래서 대한제약이라든가 한국철강 움직임이 또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막 살펴보니까요. 결국 그 자동차, IT, 수출주들만 여전히 반등의 힘이 매우 강하지 않고 미약하게나마 나오고 있는데, 그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원래 잘 갔던 종목군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시장 올라오니까 좀 반짝 힘 넣어주겠죠, 지금.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127만원. 참 127만원짜리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자, 삼성전자 어떤 고민이냐. 먼저 실적을 좀 살펴보고 주가 추이를 그동안에 어떤 식의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러잖아요. 실적 좋으면 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생기든 말든 나 몰라라고 가는 게 사실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만 빵빵하게 좋아지고 매년 50% 100%씩 성장한다면 안 갈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이 폭락을 가다도 그 주식은 서로 살려고 난리 날 텐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대를 좀 해주시죠. 2010년도입니다. 보시면 매출, 위에 게 매출인데 제가 편하게 빨리빨리 부르기 위해서 1546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546, 1650 증가를 했죠. 2011, 2286 2013년도까지 계속 매년
연평균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166, 156, 290, 367. 영업이익 2011년도에 잠시 부진했습니다만 매출이 상승하면서 그것은 상세해졌던 구간이죠. 그리고 2011년도하고 12년도의 영업이익은 뭐 거의 무려 거의 100%에 가까운 15조에서 30조에 가까우니까 29조니까요. 엄청난 상승을 해줬습니다. 2013년도에도 최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달성을 보여주고 나서 2014년도 작년에는 확인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영업이익이 팍 줄고 매출도 줄었습니다. 올해 전망치입니다. 이것도 내년 전망치입니다. 2017년도 전망치입니다. 근데 전망치 자체가 보통 다 높게 나오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2015년도에 200조, 그러니까 전년도에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정도 매출,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조금 소폭 증가하는 정도, 27조 정도. 그리고 2016년, 17년 거의 뭐 점진적 조금 정말 아주 큰 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상치는 지금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역시 주가는 선반영을 좀 하는 모습이잖아요. 항상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 모습에서 제가 쫙 뜨듯이 쫙 떠 올랐어요. 2013년도에 최고점 158만 4천을 찍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2014년도에 상반기에 최고점이 나왔을까? 최고점이었으면, 실적이 최고였으면 사실 주가도 하반기에 최고점을 나갔어야 되는데 좀 의구심이라도 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자, 2014년도에 보시면 역시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모습이에요. 전고점 못 넘어가죠. 요서부터 보십시오. 최고로 좋았다. 빠졌어요. 2013년도에. 실적 최고 좋다는데 왜 빠졌지? 결국 실적이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래도 붙잡아줘서 끌어올렸어요. 2014년도에 전년도보다 실적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알았는지 빠져버렸어요. 보시면 2년 동안 중반에 쭉쭉 빠졌고 하반기에 좀 반등 줬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IFA, 상반기에 CS 있고 베를린에서는 IFA에서 신제품 출시를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항상 3, 4, 5월 달에 발매일 기점으로 전해서 반등을 준다. 갤럭시 시리즈.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올해도 거의 비슷해요. 이때 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초반에 좀 좋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하반기는 150만 원 넘어갈까요? 150만 원 넘어가려면 2013년도에 버금가는 저걸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저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뭔가의 실적이 반영돼야지 기대감이 나와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내년에 2013년도의 실적을 좀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 회복 못하더라도 그런 기대감, 또는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실적 반영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추를 해보자면 기업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실적이니까요. 아니면 정말 배당이 엄청난 배당을 준다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에 딱히 150만 원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전 실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3연봉 맞고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3연봉이나 4연봉 나오면 연속으로 한 번쯤 반드시 반등의 시도를 한다. 지금 반등의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서 과연 넘어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를. 만약 이 150만 원 넘어간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지금 증시 전저점을 살짝 깼다 올라오나 안 깨고 올라가나 아니면 퍽 깼다 올라오나 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자신감 있게 배팅할 수 있는 건데 이 삼성전자 때문에 올 하반기에 대해서 머리를 급적급적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반기 시적이 어떨까? 잠정치를 발표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2분기에 잠정치가 6조 9천억 원, 시장에서는 7조 정도로 예상했는데 못 미쳤어요. 3분기에 그리고 나서 빠르게 또 나오는 것이 3분기에도 사실 17조 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보시면 한국투자, HMC 등 그 FM 가이드에서 각 투자 증권사마다 나온 자료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를 3분기에 낮게는 IBK나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 원, 제일 높게 본 곳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6조 9천억 원. 그러니까 7조를 못 보는 거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인데, 우리가 발매일이 4월 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될 시기잖아요. 가능성이. 그때 발매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애플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아이폰 7이, 영상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사진이. 글쎄요. 뭐가 더 잘 팔지는 저도 모릅니다. 시장 조사기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고, 하반기에 가서 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형제폰이라고 하죠. 완전 신제품이 아니라 형제폰 비슷한 것들 계속 더 나오고 있죠. 내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런 어떤 언론의 기사라든가 자료들을 봤을 때 2013년도만큼 뜨겁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누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면,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결국 7, 8, 9, 3분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요. 3분기에 살아나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반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반전의 기대감마저 사라진다면 7, 8, 9, 3분기의 시간의 중심이 광복절 이후에는 주가에서 뭔가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돈의 냄새가 먼저 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뭐가 더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최근 몇 년간 우리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이 원이나 보면 어떤 이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예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마다 지수는 같이 밸런스. 근데 삼성전자 올라갈 때 안 올라간 종목도 많아요. 뭐 화학주도 안 갔고, 철강도 안 갔고, 조선도 안 갔고, 자동차도 안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손잡고 가준 건 건반제화였어요. 여기서 하이닉스는 잠깐 꺾였다고 했죠. 흐름이 좀 추세가 잠깐 꺾여 있는 상황이고, 제약주, 건자재주, 지들이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과 묶여가지고 시장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보면 200포인트씩 움직였다고요. 삼성전자 올라가는 국면, 여기 삼성전자예요. 올라가는 국면에서 지수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올라가주는 2014년도 국면에서 같이 올라가지고, 14년도 같이 올라가지고, 작년에 올라갈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저점 뺐다가 아주 강하게 110만에서 150만 원대까지 40만 원 정도로 올라가 주니까 그때 지수폭이 좀 더 강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던 건데, 그전에는 거의 200포인트 전후대란 말이에요. 이번 구간만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대 움직인 거고, 200포인트 전후대의 파동을 같이 삼성전자 움직여줬다. 그러면 이번 구간 삼성전자가 정말 150만 원대 향해 간다면 지수는 최소한 200포인트 갈 거니까, 지금 전저점이 1980 몇 퍼센트인가요? 83이었죠? 예. 네. 제가 1975로 했는데 1983. 거기서 200을 더해버리면 전고점 다시 넘어갔을 때는 가능성이 나오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고민을 저는 계속하게 돼요. 넘어가준다면 당연히 전고점 넘어가면서 지수 2250 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고찰이 끝나질 않았어요. 제 전략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 더 보면 왜 그런 모습을 생각하냐면, 삼성전자가 주봉상 60과 12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적이 지금 이번 구간까지 해서 총 5차례 정도 돼요. 1990년도 이후에.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데드크로스 기간 이평선에 활용해서 제가 약간 기초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기법을. 크로스가 나왔다는 거,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거, 지지와 저항 자리거든요. 그럼 데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62평과 120평, 단기평인 62평의 기간인
봉 60개가 어쨌든 약세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약세 구간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데드 나온 다음에 반등이 주어졌지만 하락마디가 나와줬고, 예? 이 자리가 137만 원인데 137만 원 등락을 해주면서 현재는 돌파가 지지 반등이 아니라 이탈 반등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37만 원을 넘어와주면 다시 삼성전자는 137만 원의 지지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번 살아나나 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137만 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시작점부터 데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봉이 54개예요. 그럼 6주 정도 더 남아 있어요. 6주가 더 남은 이후에 새로운 어떤 방향의 변환점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이런 겁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려면 과거에 이런 구간이 나와줘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요게 데드가 나온 다음에 약세 구간으로 계속 밀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항받는. 근데 요게 돌파를 해버리죠. 그럼 이런 강한 구간이라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전환이. 봉 60개 동안 어쨌든 계속 이걸 넘어서기 전까지는 약세 마인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저게 2007년도였거든. 바로 이런 구간처럼 저항이었는데, 분명 저항이었는데 올라오다가 빠져요. 당연히 저항이었으니까 빠지는 하락마디에 나오고 여기를 어때요? 교차점을 돌파 장악을 해버려요. 최대 거래량. 그리고 눌림목 받고 다시 가요. 이런 전환점이 나와주면 땡큐 상승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가면 이런 구간이죠. 크게 보면 데드 나오니까 역시 약세적인 흐름이고 계속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고 장악하기 전까지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96년도. 또 과거에 가면 바로 90년도쯤. 반등에 나와도 장악을 못하면 결국 저항점으로 밀리는 역할. 그럼 지금은 삼성전자가 137만 원이 돌파로 장악을 할 거냐 아니면 저항의 역할을 할 거냐 당분간 그것에 따른 초점을 계속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장악을 하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장악을 못하면 여전히 약세적인 흐름, 이렇게 삼성전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그 종목들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서 보면은 건자제주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계속 그들은 뭐 파동을 막 변동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현대산업 같은 경우 금요일날 얘기할 때 8만 원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흐름 얘기해드렸고요. 그것이 주도주다 건설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LG하우시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자재에서 개별주들은 계속 축축축축 치고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있죠.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고점 낮아진 상태에서 작년에 이 기준점 연시초가인 140만 원대에서 한 번 반등, 두 번 반등, 또 한 번 반등. 그러니까 삼각 수렴의 가능성에서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좀 할애가 됐네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743.97, 1.8%의 상승 보여주네요. 자, 또 변동 커지면 달리는데요. 제가 코스닥 포인트를 본 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는 715에서 755포인트의 공간 싸움입니다. 보시면 올라갔다가 축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싸움을 계속 하는 싸움이 이어질 것 같고요. 특징주는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임주도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했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 바이오주들도 뭐 각계전투시로 시장 움직이니까 또 다시 가는 종목 또 팍팍 반등 나오고 있고요. 오시아이 멀티라이즈도 가고 있는데 인선이엔트, 대원미디어, 제이콘텐트리. 인선이엔트나 대원미디어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벌써 한두 달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한 달 전에도.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바이오만 볼 것이 아니라 바이오 아닌 것들도 분명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이엔트 한번 볼까요?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지금 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마 신고가를 좀 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인선이엔티는 짧게 설명드리면 전에도 자료를 보여줬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하고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이 계속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 요새 한 가지 더 특징. 최근에 건설 재건축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 때 보시면은 건설 폐기물이 더 늘어나죠. 그에 따른 어떤 수혜도 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면서 인선 모터스 이거예요.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드밀러 같은 경우라든가. 네. 그래서 인턴 모터스라는 자회사가 있고 특히 철스크랩 부분 사업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철스크랩 사업,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재활용되면서 나오는 철스크랩 사업도 이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기 전에 뭐 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제이콘텐트리까지 보면서 같이 한번 갈게요. 제이콘텐트리 한번 보여주시죠. 제이콘텐트리도요. 벌써 메가박스의 지분 인수 소식이 뭐 한 달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때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나 더 보면 또 나오는 뉴스들이 최근에 예능 프로들이 뭐 마녀사냥, 냉장고로 부탁해, 비정상회담. 그러니까 이 JTBC가 다른 종편들하고는 달라져요. TV조선이라든가 MBN이라든가 동아 채널하고는 전혀 달라요. 보도국에서는 손석희 보도국 사장의 역할이 좀 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탈바꿈. 종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거의 뭐 지금 지상파하고 맞먹는 수준의 이미지가 좀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예능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다양한 어떤 프로에 있어서 성장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중국 쪽에도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동제작 얘기 나오면서 또 광고로도 상당히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동반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오늘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대원미디어, 그 다음에 제이콘텐트리까지. 보시면요, 제이콘텐트리죠. 계속 바닥을 켰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그 메가박스 이슈가 나왔던 5월 달에 주봉인데 점프했다가 지금 다시 또 점프하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변동은 큽니다만,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 바닥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존에 3,500원, 4,000원대니까 3,800원대는 지지하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면서의 양호한 주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까지 동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개별주들은 이렇게 각계전 투시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두 눈. 지표냐 변수냐 이거거든요. 이제 정책 이벤트 변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깽판 치겠습니까? 예, 그냥 어느 정도 봉합하는 선도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오늘 뭐 뉴스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경제지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주간 경제지표 발표 상당히 많고 중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일정들을 포렉스 팩토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살펴볼 수 있거든요. 꾸준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200 지수 분석입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크게 뭐 저 아래로 내려가고 공포설주당 크게 위로 왔다고 조금 숨통 트이는 정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올라오는 양봉은 대단한 양봉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시황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거다라는 어떤 추세적으로 떨어져서도 받아도 됩니다. 리바운딩 강하게 나옵니다. 짧게라도. 내려와도 반등 나옵니다. 어떤 이런 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어요. 추세적 전략이 확고히 서질 않아요. 반등이 나올 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 여기서 나올 자리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계값 얘기는 해드리지 않겠다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오나 그냥 올라오나 올라올 자리를 이 지금 최대 거래량이 터진 지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저기를 온다고 해서 이제 됐습니다. 이 최저점이 올 12월 달까지 최저점일 겁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래로 계속 갑니다 이 말도 못 해요. 왜냐?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차트 짧게만 잡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시면 어떤 거냐면 코스피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코스피 비했고 요거 보이시죠? 저점 그려놓고 고점 그려놓고 삼각 수렴이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 수렴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됐어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단 한 번 만긴 날
뭐에 퐁당이 나왔을 뿐이지 지금 퐁당 빼버리면요 실질적으로 이 수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렴이 끝났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 코스피가 수렴 안에 있는 거고 2070포인트, 80포인트를 만났다, 내렸다 하든지 뭐 하든지 여전히 이 수렴 안에서 계속 좀 더 있을 때까지는 좀 보류적인 상황으로 추세적인 전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